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이 뜨거워지고 하니까, 이제 아마, 여소수 쪽으로 문제들이 많으셔가지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소음기 청소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소음기를 청소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요. 매연이 나오는지, 요소차인데 매연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언덕에서만 하얀색이 아니고 푸른 색깔? 약간 그런 색깔의 이제 매연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촉매가 깨져가지고 요소수가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요, 이제 녹스 센서가 나가는 경우, 이제 58만원, 60만원짜리 녹스 센서가 나가는 경우, 매연 과다가 뜬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녹스 센서라는 게 한번 나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소음기를 청소를 하셔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그 센서라는 게 한번 매연을 한번 제대로 인식이 돼 버리면요, 그게 안 지워져요. 잘 50대 50이에요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잡을 수 있고 못 잡을 수 있고 그런 식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그러니까 힘을 못 쓴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온도 얘기를 해드리는데, 애지간한 온도매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차들이. 그러면은 내 차는 가운데 가기 전에 있으니까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나온 차들은 그 수온을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사람들 놀랄까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팬 크러치가 도는 온도가 95도예요. 팬이 작동되는 게. 그러면 빈차 때 서 있는데 하고 이제 차가 이제 열 시킨다고 팬이 돌아가요. 내각 수온은 95도예요. 벌써 그 팬이 돌기 때문에 100도란 얘기예요. 거의 가운데 가까이 붙는 순간 거의 수온은, 냉각 수온은 98도, 10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약간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90도예요. 팬이 안 돌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그 엔진이 고열이 되면요, 노출이 되면요, 오일이 타요. 계속 오일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오일이 타면서 소음기를 계속 막아요. 그러면서 그 소음기를 또 태우려고 또 열을 또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EGR이나 이런 차들 보면은 계속 EGR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매연이 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카본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라제다, 냉각수, 오일 온도, 이런 것부터 일단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좀 라제다 청소를 좀 여름 들어가지고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앞에 그릴이나 이런데 이제 말 그대로 모기장 같은 거 좀 있으시면, 모기장 같은 거 우리 이제 라제다 앞에 이제 있는 거, 그런 거 솔직히 돌이 들어와서 라제다를 때려가고 깨지는 거, 모기가 들어와서 그 이물질에 끼는 거, 요즘은 솔직하게 좀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라제다가 돌에 맞아서 빵꾸 날 정도로 나약하게 안 만들어요, 요즘은. 그리고 요즘 나온 차들 보면은 좀 그릴이 뻥뻥 뚫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만차나 이런 차들을. 그게 괜히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엔진 열이 높기 때문에 엔진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게 뻥뻥 뚫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열을 많이 식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열을 잡을 수 있는 노력, 그래야지만이 오일이 수명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다는 거, 그래야지 끓음이, 카본이 덜 생긴다는 거, 그래야지 오일 수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오일이든 나쁜 오일이든 간에 열에는 전부 다 취약해요. 그냥 좀 더 좋고 비싼 오일들이 좀 더 열에 오래 버티고, 좀 더 비싸지면 비쌀수록 그 카본 양이 죽었을 때, 오일이 타서 없어졌을 때 카본이 나오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싸면 쌀수록, 기름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카본이 덩어리가 엄청나게 생겨요. 근데 비싸면 비쌀수록 기름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혼자만 죽어요. 오일이 타서 날아가도 자기 혼자만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거를 좀 그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촉매가 비싸요. 그래서 그 소음기라는 게 영원히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유로 5, 유로 6 차들은요, 앞으로 나올 차들도 그렇지만요, 어느 일정한 기간을 쓰게 되면요, 촉매 부분이 그 세라믹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그 열에 의해서 그 전도되는 그 모양이 틀려져요. 세라믹이. 그러니까 도자기를 계속 굽다 보면 도자기가 말 그대로 잘못되듯이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이상 포집을 못해요. 그러니까 뭉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음기가 막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소음기를 통째로 감싸고 있는데 이 철판들이 잔진동에 쌩에 꽉 잡고 있지만은 잔진동의 열에 의해서 세라믹이 닳아요. 움직여서 진동에. 그게 뭉개져 갖고 이동을 하면서 소음기를 막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로 카본이 많이 껴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서 뭉개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청소를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청소가. 그러니까 뭐 뜯어서 청소를 하고 찜기에 넣어가지고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청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수명이, 일정한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을 넘었으면 청소를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연료 필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이 높음으로써 얻는 게 뭐가 있냐면은, 기름 탱크가 있어요. 격벽이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요. 액체제잖아요. 차가 움직이잖아요. 진동이 있잖아요.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기름 탱크 안에 안 보이는 기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래서 그 기포랑 연료 탱크 인젝터에 갖다 리턴해서 들어오는 기름이랑 거기에 들어있는 카본이랑 불순물이랑 걔네들이 이제 기포랑 이런 게 이제 필터나 이런 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필터는 HPI, 스카니아 HPI도 그렇지만은 한번 기름 탱크 안을 빼던 필터를 딱 빼면요, 필터가 검해요. 오일에 카본에서 부은 건데, 얘네가 얼마큼 상관관계가 있냐면요, 정말 낮에다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이게 빨대에 기름을 저희가 이제 그 빨대 그 스트로 뭐더라? 그러니까 그 알갱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대 빨아먹을 때 보면은 알갱이가 낑기면 빨아도 그 알갱이가 안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차는 갈라 그러는데 연료 펌프는 신나게 돌리는데 기름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걸 하실 때는요, 먹고 싸고 에어클리너, 오일 필터, 경유, 연료 필터, 에어드라이기 필터, 세퍼레이트 종류들, 세퍼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에어드라이기 세퍼레이트라고 해서 이거 평생 쓰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에어 세퍼레이트 그 밑을 소음기 있으면 그걸 소음기를 보시던가 소음기를 떼시던가 해가지고 오일이나 물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걸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얘가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차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생기고, 기름 탱크 같은 경우에도 온도 차이 해가지고 그 기름 탱크에 수분이 생겨요. 그래서 수분 필터는 꼭 있어야 돼요. 기름이 평상시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50도에서 60도, 한 70도까지 올라가요, 경유가.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수분이 이제 탱크에도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필터류도 일단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음기가 막히는 건요, 예견된 사고예요. 그거는 정말로 예견된 사고고, 그 소음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전방 레이더도 그렇고,
어느 분이 얘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분이 현대 모비스 그 전방 레이더 그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게 되게 그 조금 뚜껑 열리는 게 그 100km 시속 100km에서 이거를 긴급 제동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긴급 제동. 지금 차가 90km에 락이 걸려 있어요. 화물차가. 근데 웬 100km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좋아요. 버스 먼저 100km, 90km 이제 세팅이 돼 있다. 이거 110km 이렇다 치자고요. 그럼 벤츠나 볼보나 스카니아 애들은 바본가요? 멍청한가요? 걔네들은 벌써 자율주행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에 벤츠, 뒤에 벤츠면요 앞에 차에 세팅을 해놓고 가면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갖고 그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갈 수 있고 중간에 차가 끼면 자동적으로 그거를 속도를 제어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레이더를 좀 더 세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더 세게 멀리 쏘게 되면은 내가 시속 90km든 100km든 뭐든 간에 전방 그거를 잃게 되면요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앞차 그 긴급 제동을 해도 내가 쓸 수 있는 인터벌이 생겨요.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 방식의 브레이크를 쓰고 있는 버스가 현재에도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수십억짜리 버스가 1억, 2억 이 정도 할 거예요. 차값이. 저도 정확하게 버스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억짜리 차에 아직도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해야지 제동력이 그만큼 향상이 되는데 아직도 드럼 방식을 구축하고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고요. 소음기라는 것 자체도 정말 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좀 더 비싸고 좀 더 비싸고 좋은 오일을 쓰고 왜 이거를 하게 되는, 이거를 왜 하려고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요, 옛날처럼 싸면서 이게 안 돼요. 지금은 옛날이 아니고 지금은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 옛날 사고로 지금 차에 접목을 하게 되면요 죽었다 깨어도 그 차를 오래 못 써요. 그만큼 열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 말을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센터에 가서 계속 고쳐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부위가 계속 고장이 날 거예요. 에이스가 끝나도 그 부분은 똑같이 계속 고장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보니까, 제 차에 관리를 해보니까 아, 이게 뭔지를 조금씩은 알아갈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카닉은 말 그대로 메카닉 마음이 있는 거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두 개 다 해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일을 다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거기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알고자, 연구하고자 계속 제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고 메카닉적으로 저한테 가르침을 주실 수 있으시면 가르침을 주셔도 돼요. 저한테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가르침을 주신 분도 계세요. 솔직하게 정말로 그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신다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정말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가 그게 왜 되는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부터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정말로 비싼 오일을 쓰면서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오일 판매할 때는, 오일 가게 할 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제 차에 넣어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뭔가가 이게 실타래가 풀리면서
아, 이거를 왜 꼭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즘 날이 더워져가지고 그 스카냐 유로5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소음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냐 유로5도 똑같아요. 매연 과다가 뜨게 되면요, 말 그대로 라제다 청소하세요. 후항이 잘 도는지 확인하세요. 정말 차가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열을 잡으셔야 돼요. 매연 과다가 뜨거나 이게 됐을 때 온도가 몇 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열을 떨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냉각수도 평생 쓰시는 거 아니에요. 4년 쓰시는 거 아니에요. 3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냉각수를 뺐는데 색깔이 똑같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환하셔야 돼요. 지금 엔진들은 열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수도 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걸 교환하시면서 그 증류수 그 배터리나 화학약품 파시는 데 가시면요, 증류수 팔아요. 얼마 안 해요. 그거 한 2말 딱 들고 스카니아나 센터 가셔서 정품 냉각수 넣으시면서 나는 이물 넣어주세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증류수를 써야 되냐면요, 그 수돗물이나 이런 데는요 철분이나 이런 게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액이라는 게 걔를 제어하기 위해서 부동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돗물에 들어있는, 물에 들어있는 철분, 말 그대로 그냥 철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걔네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냉각수가, 물이 안 얼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동액이 그거에 들어가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누겔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그런 명칭들이 있는데, 그런 냉각수를 써야지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일들을, 냉각수를 쓰셔야지만이 엔진 열이나 이런 걸 좀 더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드코어로 하시면 1년에서 1년 반, 컨테이너나 이런 걸 하시게 되면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운전. 그것도 이제 키로수나 뭐 여러 가지의 운전인데, 유로6 차들은요 정말 그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벤츠, 왜 벤츠가 그러냐면요, 리타더를 냉각수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타더 오일이 따로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하게 유로6들은 냉각수로 리타더를 제어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엔진열도 높아갖고 냉각수가 빡셔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리타더까지 제어를 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냉각수 필터를 달아준대요. 센터에 가시면은 뭐 유로6 차들은 냉각수 필터를 따로 달 수가 있대요. 그걸 꼭 장착을 하시고요. 앞에 팬이 있대요. 전자팬이.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열이 안 받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